이탈리아 세레이 소속의 나폴리는 마라도나 이후에 33년 만에 맛보는 우승의 달콤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번 나폴리 리그 우승은 스포츠 대회 그 이상의 의미가 있거든요. 나폴리가 있는 이탈리아 남부는 오랜 기간 차별에 시달려 왔습니다. 나폴리가 있는 캄파니아 지역은 청년들의 실업률이 50%에 육박하는데 이건 이탈리아 북부지방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빈곤율도 이탈리아 전국 평균의 3배에 달하는 심각한 수준이죠. 이런 경제적인 격차로 인해서 이탈리아 내에서는 남부지방에 대해서 지역 차별이 만연했다고 하는데요. 과거 마라도나 시절부터 나폴리는 이탈리아의 아프리카라고 불리면서 더럽고 가난하고 무식하다는 모욕적인 대우를 받았던 팀입니다. 이탈리아 북부인 밀라노와 토리노로 원정 경기를 가는 팬들은 항상 북부 지역 팬들의 차별적인 발언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나폴리 현지 팬들에 대한 얘기들 중에 폭력적이고 강력하다는 평가가 이래서 나왔던 겁니다. 항상 모욕적인 발언을 들으면서 지역 차별에 시달리다 보니까 나폴리의 팬들 역시 어쩔 수 없이 더 강인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번 나폴리의 우승이 단순한 축구 이상이라고 한 겁니다. 구단 역사적으로도 33년 만에 하는 정말 오래간만의 우승이지만 동시에 이탈리아 사회적으로도 남부지역인 나폴리의 우승은 매우 커다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우승은 말 그대로 나폴리 지역 사람들의 한을 풀어준 역사적인 우승이 됐습니다. 나폴리 팬들은 우디네세 경기장에서 잔디를 뜯어가는 이상 행동을 한 게 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만큼 오랜 기간 쌓여있던 해묵은 감정이 폭발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 엄청난 일을 해낸 선수가 다름 아닌 김민재였던 건데요. 나폴리 현지에서 팬들이 단체로 김민재의 이름을 연호했던 것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탈리아의 현지 매체는 나폴리 축제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을 수 있다면서 경고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코리엘레 델로 스포르트가 나폴리 비상,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887억으로 김민재를 노린다라면서 이번 우승의 주역인 김민재를 뺏기기 직전이라고 밝힌 겁니다. 그동안 무성했던 김민재 메뉴 이적설이 구체적인 모양새를 갖춰가면서 강하게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겨울 이적 시장 때부터 김민재를 향한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많은 클럽들의 문의가 있었지만 나폴리는 단호하게 거절했고 그 과정에서 김민재 계약에 바이아웃 조항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돈이 많은 빅클럽들은 순순히 이번 여름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폴리가 우승을 확정하고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맨유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나폴리는 그동안 김민재 계약에서 바이아웃 조항을 삭제하거나 그게 안되면 금액이라도 올리려고 김민재와 계속 협상을 시도했지만 그걸 김민재 측이 받아줄 리가 없죠. 그래서 여전히 김민재 바이아웃은 670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탈리아의 이적시장이 열리는 7월 1일이 되면 670억을 내는 모든 클럽들이 김민재와 개인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나폴리는 670억 이상의 제안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나폴리가 김민재를 지키는 방법은 바이아웃을 지불하는 빅클럽들보다 더 높은 주급을 주는 건데 구단 사정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때문에 코리엘레 델로 스포르트가 우승에 취한 나폴리를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거고요. 그런데 금액이 조금 이상하죠. 분명 바이아웃은 670억인데 메뉴가 제시했다고 말한 금액은 그보다 217억이 비쌉니다. 그냥 670억의 금액만 제시하면 누구나 김민재와 협상할 수 있는데 왜 메뉴는 굳이 바이아웃보다 200억 이상을 더 쓴다고 하는 걸까요? 영국의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메뉴가 반드시 김민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경쟁자들을 쳐내고 싶어서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돈으로 경쟁해보자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메뉴가 만약에 김민재를 영입하려고 딱 670억만 쓴다고 하면 다른 팀들과 동일한 날짜에 협상을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김민재를 원하는 팀들이 맨시티, 뉴캐슬, 리버풀, 이번엔 첼시도 포함하더만요. 이 같은 쟁쟁한 라이벌 팀들이다 보니까 맨유가 김민재를 영입할 거라는 장담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맨유가 217억을 더 주고 217억 나폴리에게 원하는 것은 아마도 우선 협상권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더 줄 테니 7월 1일이 되기 전에 먼저 김민재와 협상을 하게 해달라는 뇌물성 금액이라는 거죠. 나폴리 입장에서는 전혀 나쁠 건 없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안 팔겠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억지를 쓸 수는 있지만 빅클럽들이 돈보따리를 들고 이적 시장 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김민재를 지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어차피 670억에 팔 선수를 887억 원에 팔 기회가 있다면 무조건 응하는 게 이득이죠. 네. 메뉴에 이런 제안을 받아준다면 혹 다른 팀들도 경쟁심이 붙어서 또 추가금을 준다고 할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나폴리는 670억이 아니라 900억, 1000억을 받고 김민재를 판매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김민재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선수의 이적료는 그 선수의 가치인데 김민재의 이적료가 높아지는 건 그 가치도 높아진다는 뜻이니까요. 네. 아무래도 150억에 영입한 선수와 500억에 영입한 선수를 구단이 다르게 대우할 수밖에 없듯이 김민재를 887억에 영입하게 되면 맨유는 김민재를 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실력과 상황으로도 김민재가 맨유에 가면 주전이라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더 비싼 돈을 주고 데려간다면 그만큼 더 귀하게 대접해 주겠죠. 네. 김민재의 맨유 이적설이 확실해지자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에서도 이 소식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앞서 언급한 김민재 이적설을 전하면서 김민재가 이번 시즌에 기록한 놀라운 수치를 공개한 겁니다. 헤더골 2개로 리그 9위, 공중볼 경합승리 92회로 리그 2위, 패스 성공 개수 2411회로 리그 1위, 네. 수비 지역 경합승리 108회로 리그 6위, 가로채기 40회로 리그 11위.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수치는 김민재의 패스 성공 개수입니다. 세리에의 모든 선수들 중에서 가장 많은 패스를 성공했는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김민재 미드필더 아닙니다. 중앙 수비수, 센터백이라고요. 그런데 센터백이 리그 전체에서 가장 많은 패스를 성공했다? 그리고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이 패스는 그냥 수비 지역에서 볼을 돌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김민재는 이번 시즌 세리에의 어떤 선수보다 패스를 많이 성공했다. 상대편 지역에서 김민재보다 많이 패스한 선수는 7명 뿐이다라면서 김민재가 수비 진영뿐만 아니라 공격 진영의 패스만 따져도 리그 8위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공중볼 경합 승리 역시 베로나의 공격수 주리치 다음으로 높은 2위를 기록했습니다. 누가 김민재의 약점이 공중볼이라는 헛소리를 한 적이 있는데 완전 추갈못이었다는 거 증명됐죠. 네. 주리치의 키는 199cm로 거의 2m에 육박하는 선수인데 이 정도 선수에게 공중볼 밀린 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이 매체도 그걸 인정하면서 김민재는 엄청난 제공권을 보여줬다. 베로나의 주리치만이 김민재보다 많은 공중볼을 따냈다. 김민재는 가로채기와 볼 탈취 부분에서도 엘리트 수준의 기록을 세웠다라면서 김민재가 공격과 수비 양쪽에서 최고 수준의 활약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왜 맨유가 217억을 더 내면서 김민재와 우선 협상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김민재가 이제 이탈리아를 넘어서 프리미어리그도 정복할 수 있게 됩니다. 커밍순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시죠.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